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의 사건 소개하겠습니다. 네. 의뢰인 아내와 상대방은 모두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네. 맞벌이 부부 사건이네요. 아내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네. 문제는 자녀의 양육권이었는데요. 아내는 자녀를 키우고 싶었지만 불규칙한 회사 스케줄로 인하여 양육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혼 조정으로 남편과 아내가 공동 친권을 갖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회사 스케줄이 없는 날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고 조정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된 스토리입니다. 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조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재판이라는 거는 딱 판결로 가서 뭐 한쪽이 완전 승, 한쪽이 완전 패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혼 재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결까지 가는 경우보다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바람직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조정을 할 경우는 판결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 세세한 쟁점들을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정 결정문에 이제 기재할 수가 있으면 그게 판결문하고 똑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정이 이제 잘 되는 경우, 좋은 경우가 있고 또 조정을 하게 되면 부부가 이제 원수처럼 헤어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합의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동반자적 협조자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 양육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결까지 갈 경우에는 한 사람만 단독 친권자, 양육권자가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친권, 양육권을 못 갖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둘 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공동 친권을 갖기로 한 거고요. 또 양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맞벌이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 아내분이 좀 많이 바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이 바쁠 때는 이제 남편이 키우고, 저 아내가 스케줄이 좀 이제 시간이 날 때는 아내가 키우는 방법으로 이제 조정이 됐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조정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된 사건이었어요. 물론 이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와의 그런 협조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 올 경우에는 또 저랑 친한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여러 친한 변호사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상대방 변호사일 때 이제 의뢰인분들이 와서 변호사님 그 상대방 변호사님하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친하고 교류가 있는 변호사인데 맡기는 게 좋습니까? 아닌 게 좋습니까? 근데 저는 맡기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끼리는 합의가 잘 되잖아요. 합의가 잘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인의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합의하는 거죠. 서로 소통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재판도 이 원피고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원고 대리인 변호사와 피고 대리인 변호사 간의 소통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 소송을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점도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